네, 양강구도 속에서 서로 이제 약간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 한 주에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호남 지역 경선 때 조폭까지 동원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3D를 3D로 읽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은 사비연필은 포비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약간 패러디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정책 검증할 때도 아니고 지금 이게 약간 그냥 흠집내기, 말꼬리 잡기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게 근데 검증하고 네거티브는 한 끗 차잖아요. 예. 이게 거짓말이면 아예 없었던 일을 얘기하면 네거티브 되겠지만 이 부분은 서로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꼬투리를 양쪽에 다 어느 정도 준 거고 과거에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증 대상에 오르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미비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양강구도에 올랐으니까 안철수 후보도 이제 검증의 대상, 네거티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 계속 유랑보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유랑보수가 지금 저게 정착해 있는데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서 유랑보수가 그냥 눌러 앉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을 찾아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앞으로 열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다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어떻게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바꿔나갈지에 대한 얘기보다는 좀 아들 채용 논란이니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읽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니 또 이번에 무슨 경선 과정에서 조폭을 동원했다느니 네. 사실 그 부분은 사실 앞으로 5년 대한민국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눈살이 찌푸리게 하나 현실적으로 대선이 30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렇게 상대방을 흠집내거나 상대방 깎아내리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다 보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어떤 공방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특혜, 은폐, 폭로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특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던 부분이죠.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의 채용 논란이 특혜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중에는 1+1. 문재인 후보 표현은 1 더하기 1인데 그러한 표현이 가겠지만 이건 서울대 교수 채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교수뿐 아니라 김미경 교수 서울대 채용에서도 특혜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먼저 문재인 후보 측의 아들 채용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용정보원은 문재인 아들의 이어링이 예뻐서 뽑았는가 코너링이 좋아서 뽑았다는 우병우 아들의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하다. 병역비리, 취업비리 등 남다른 자식사랑이 민정수석들의 전매 특허이냐는 한탄이 나올 만도 한 것이다. 고마해. 2007년부터 지금 10년 넘도록 뻔히 밝혀진 사실을 또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되풀이 하겠습니까? 네, 지금 양상을 보면 좀 국민의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도 이 아들 채용 문제에 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해라 이렇게 문재인 후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해명이 됐으면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겠죠.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도 안희정 지사도 이 얘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 그 당시에 선관위에서도 이거는 허위 사실이니까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이제 일단락이 됐나 했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심재철 국회부의장도 무슨 이 서명이 다른 사람이 한 것 같다는 둥 날짜가 4일이 아니라 11일인 것 같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문재인 대표가 무조건 고마해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버린 것 같아요. 국민의당도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공격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 부분은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고독스러운 건 뭔가 입증하려고 해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끝까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양쪽 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서 보면 이제 안 후보 같은 경우는 문 후보랑 조금 다른 게 신경 쓰지 않겠다 중요한 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오로지 정책 검증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한 가지씩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조금 보완하면 선관위가 허위사실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선관위가 나중에 또 정확하게 해명을 했어요. 허위사실이 아니고 두 가지 점에서만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 아들 뭐냐면 이것이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한 명 채용에 한 명 했다가 아니라 2명 채용에 네. 공고 내고 2명이 붙었다. 이건 그거
그 두 부분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서 그때까지는 마치 다른 내용도 이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됐다가 지금은 모든 정당이 다 문제 제기를 한 게 그것 때문인 것 같고요. 자, 안철수 의원은 또 무시 전략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도 사실 막 고마워해도 무시 전략이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난 정책 얘기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예. 자, 네거티브라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많은 비판을 하는데 저는 네거티브가 비판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대선을 보면 굉장히 네거티브가 심해요. 그 방송 뭐 광고 같은 거 보면 심지어 루즈벨트 대통령 대선 때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 흑인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런 정말 지금으로 얘기하면 페이크 뉴스까지 등장할 정도로 미국은 심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룰이라는 거죠. 싸울 때 어떤 그 원칙과 규칙에서 싸우느냐 아니면 뭐 완전히 막장으로 난타를 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고 네. 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논란이 있을 때 매듭을 지어라. 논란이 있을 때 그걸 피하면 아웃복싱으로만 하면 그 논란은 아마도 선거일 이후에 만약에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게 뭡니까? 검증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네거티브 하지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정말 정정당당하게 네거티브를 제시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사실은 매듭을 지어라. 매듭을 짓지 않고 계속 피하다가는 이 대선 이후의 후유증도 우리가 또다시 국민들이 맞이해야 한다 하는 거죠. 네. 저는 이종국 실장님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평론가신데 여긴 좀 이견이 있어요. 뭐냐면 전략적으로 네거티브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거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이상적인 걸수는 모르겠지만 저는 네거티브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기기 위해선 좋은 전략일 수 있겠으나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정치인의 네거티브 전략이 사실은 우리가 그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지 말아라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또 역시 한쪽이 또 의외로 다른 방향으로 성공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이번에 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이 뭐 아들 문제나 뭐 아내 김미경 교수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저는 보는 이 프레임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는 게 이들이 이것을 끝까지 어떻게 책임지고 뭐를 매듭을 안 지었다 이거보다는 사실 요즘에는 언론들도 그렇고 팩트체크라는 걸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들 문제도 팩트체크 언론 그 검색만 해봐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요. 네. 김미경 교수 문제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고 매듭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증거가 뚜렷한 증거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더 이상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다만 태도가 이제 그만하고 정책 검증하다 이거보다는 사실상 우리가 이미 그 국정농단 사태로 상처받은 촛불 민심들은 뭐냐면 좀 책임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들에게 심력적 죄송하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한다면 진심이 전해질 거예요. 그런데 네. 서로 네거티브 하지만 역시 상대방 떠밀리게 이런 태도조차 사람들이 더 또 정치에 지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나는 좋은 후보를 뽑고 싶은 마음이 국민들의 열망이 있는데 역시 슬픈 현실은 또 차악을 뽑아야 되는 건가? 전 이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본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혜에 대한 공방 부분, 이 두 가지 사안은 사실상 지난 대선에도 이미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해명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부의 서울대 특혜 문제도 서울대에서 이미 해명을 했던 사안입니다. 지난 대선 때. 하지만 그때도 명확한 매듭이 지어지지 않다 보니까 다시 불거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또 캠프에서 한번 명확한 해결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은폐 논란입니다. 은폐. 지난주 뜨겁게 달궜던 부분이 또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 음주 사고에 대해서 당시 민정수석인 또 문재인 후보가 은폐 지시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또 논란이 됐었죠. 네. 예, 근데 이제 당시에 문재인 민정수석은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몰랐다. 그러니까 이호철 민정비서관이 처리를 했고 그게 다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상급자인 민정수석에게는 보고를 안 했다. 이런 식의 해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민정수석실의 핵심적인 기능이 뭡니까? 대통령 친인척 관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몰랐다면 몰랐다는 것 자체도 뭔가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또 그 증거 아니냐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가 또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차돈의 사고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은 그런 사고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끝났다는데 나중에 2000년대에 와서 그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엄정하게 원칙대로 처리가 됩니다. 일단은 뭐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뭐 물피 정도만 있었던 사고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뭐 굳이 뭐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었다는 식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뭐 다른 쪽에서 좀 제기를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정수석이었던 사람이 내가 알 필요가 있었냐라는 것 자체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계속 직무유기다 왜 몰랐냐라고 공격을 하면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음주 사고가 나서 누군가가 뭐 크게 다쳤거나 아니면 뭐 사망 사고가 났거나라면은 당연히 민정수석이 아는 게 정상이겠지만 음주 운전에서 물피 사고가 나고 그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사실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게 크지 않다면. 이 논란 자체가 이게 정말 민정수석에 올라갈 정도인지 그런 사고인지는 사실 저는 약간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한 사고여서 이걸 만약에 몰랐다는 걸 무조건 민정수석이 몰랐으니까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논란이 커질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아니, 네. 그 부분이 왜 논란이 커졌냐면, 자, 그리고 당시에 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에게 당시에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청와대의 모 행정관이 전화를 해서 이거는 합의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 부분을 은폐를 하려고 했다. 그 모모 행정관도 이름도 적시가 되고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당시에 나서서 이 사건을 뭔가 은폐를 하려고 했다면 청와대 민정수석한테 당연히 들어간 사건이 아니겠느냐라고 유추하는 그 단서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해명하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떠한 때까지 이거 보고가 들어갔길래 그 행정관이 개입을 하려고 했느냐를 도리어 그 당시에 정부에서 또는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밝힐 필요는 있죠. 네. 네. 또 다른 부분이 바로 지금 안철수 후보의 딸 안설희 씨의 재산 공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부분, 국회의원도 공직자다 보니까 지금 그 재산을 공개를 하는데 왜 딸 재산을 공개하지 않느냐 의혹 제기를 어제부터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혹은 또 조기 유학 부분에서 과연 교육을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서 딸 문제를 지금 걸고 들어주고 있는데 이 딸의 재산 공개 여부 뭐 어떡하지 뭐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거는 뭐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조교로 생활하면서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에 대한 뭐 독립재산 범위를 넘어서서 그냥 재산 그 공개를 거부한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은폐한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사는 거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거티브가 효과적인 전략이긴 하지만 지금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로 상대방을 흠집내게 집중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암을 상처내기 위한 그런 네거티브는 자제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지난주 저희 뭐 실시간 검색어에서 올랐던 부분이 또 조폭이었습니다. 안철수 조폭 논란입니다. 이게 뜬금없이 나온 뭐 얘기긴 한데 이 조폭 부분은 상당히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사가 끝나고 위에 찍은 사진에서 그 청년들 중에 일부가 또 조폭이었더라, 뭐 카더라로 이렇게 시작해서 뭐 일부는 사실인 것처럼 확인이 된 것도 있지만 이게 명확치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문제가 좀 확산되고 있기는 해요. 아직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왜냐하면 그날 뭐 거의 검색어 상위로